이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전지현 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이고, 중요한 건 이제 읽는 게 책에 한정 짓지 마라. 읽는 게 결국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면 좋은데 요즘은 읽기에 대한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아까 말했지만 영화 읽기, 다큐 읽기, 사람 읽기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독해에 대한 흐름도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하면 트렌드야 라고 내가 계속 가벼워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벼워졌다가 필요할 때는 무거워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트렌드에 따라가고 내가 이제 휩쓸리지 않는 건데, 그걸 못하면 계속 가벼운 걸 추구하다가 다시 무거운 걸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거운 거를 잡아주는 거, 가벼운 걸 보더라도 조금은 내가 무겁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게 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웹툰 보시나요? 네. 웹툰 보시는데 한 편 보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 정도. 그래도 긴 웹툰. 5분은 길게 보시는 거다. 네, 좀 길게 봐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그나마 좋은 습관인 거예요. 왜냐면 진짜 1분도 안 돼서 보내도 놀렸어요. 이렇게 롤 소리니까 넘기면서 대충 스토리 파악하고 바로 댓글 달고 이런 거. 그럼 작가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담고 일부러 막 이런 대사를 넣고 이런 것들 캐치를 못 하겠죠.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잡아서 해석하려고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이제 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난독증. 난독증은 병이에요. 우리가 쉽게 야 너 난독이냐? 라고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 푸사해줄 때 많이 하는데, 난독증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막 섞여 보이고, 이승하면은 화승이 이렇게 보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이제 교정 치료를 계속 받아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선 알아두고, 아까 진짜 안 들리는 사람이랑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충 읽는 거. 아까 봤지만 스마트폰으로 읽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는 거를 안 한다고 해요. 연 안경 쓰고 눈동자가 쫓아가는 거를 이제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얘들 보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읽고 중간에 내키는 거 한 번 F자 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빽빽하게 이렇게 썼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독을 해야 되는데 정독을 안 하고, 우리도 사실 인터넷 기사 볼 때 보면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할 때는 그냥 속독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총균세 그렇게 읽으면 500페이지 다 읽고 일주일에 걸려서 읽어도 뭔 소리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읽을 땐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내 오른손 왼손 잡이 중에 한 손에 거의 부기가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아까 되게 조용한 곳에서 귀 막고 집중해서 읽으셔야 겨우 읽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힘들었죠.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시길 우선에 가상한 거고, 왜냐면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그러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합리화가 더럽게 못 썼네, 이 딱딱하게 써, 이렇게 어려운 척해, 그러면서 곰돌이 풀을 찾아가요. 쉬운 책, 재밌는 책, 막 한 장에 세 줄 있는 거 그림만 있고 세 줄 있는 거 보면서 나 책 읽고 있어 라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거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습관이 되면 사람도 띄엄띄엄 봐요. 듣는 것도 띄엄띄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내 생활을 다 약간 대충대충 빨리빨리 이렇게 너무 수상해져요.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멜론 들으시는 분? 멜론 들으실 때 내가 3분을 다 이제 뭐 가사도 보면서 집중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뭐 있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신데, 실제로 멜론 들었을 때 끝까지 안 듣는 사람 되게 많대요.
한 1분 정도 듣고 나서 다른 곡 듣고 다른 곡 듣고 요즘 스트리밍이 무제한이니까.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앞에 1분에 다 때려넣기 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원래 옛날에는 되게 조용했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클라이막스 막 안 가는 노래를 끊어버리니까 그 막 앞에 막 빵빵 후렴구 막 다 때린 다음에 듣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도 다 그런 패턴이 미디어 패턴도 이제 바뀌어가는 거라서 우리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충 읽고 싶고 막 입에 속하고 싶고 그만 보고 싶어도 좀 인내력을 갖는 거. 사람 관계로 따지면 약간 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손절이라고 빨리 끝낸 거야 그냥. 왜냐면 어차피 나랑 안 맞는데 빨리 끝낸 거. 근데 사실 처음에 별로라도 지내다 보면은 매력을 느끼고 더 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너 처음에 연애 재수없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절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묶여 있으면 여러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익숙치 않으면 SNS에서 마음에 들면 팔로우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언팔. 그게 관계를 오프라인에서 이어가다가 손절. 그래서 사람도 대충 읽게 되고 모든 것들이 되게 가볍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조금은 진중한 읽기?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나마 책? 그거는 내가 안 넘기면 안 넘어가는 이 치사하고 불친절한 이 매체가 아직은 책. 그런 면에서 이제 읽기가 아직은 가치 있다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되셨는데 초균세가 안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럴 거예요. 결국 내용을 이해하는데 특히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을 때 그것은 결국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 책을 썼지만 쓰고 싶은 내용 되게 많아요. 주저리 내가 겪은 거, 느낀 거 다 담으면 근데 막 이만큼 되니까 안 읽죠. 그다음 정리해서 읽어도 결국은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잘 되는 책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특히 옛날 책은 더 불친절하기 때문에 만약에 총균세가 안 읽히면 총균세 저자의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듣고 보면 또 잘 읽힐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는데 특히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있는 경우에 더 빨리 읽히고 잘 읽혀요. 특히 이제 과학,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해요. 저도 가장 읽기 힘든 게 막 과학인데 우주 얘기 나오면은 감도 안 잡혀. 우주 가본 적도 없고 그때는 차라리 우주 동영상을 보고 보면 이해가 잘 되고 많은 요즘 미래과학,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자유주행차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데 실제로 그게 돌아가고 있는 영상을 보고 나면은 읽혔을 때 묘사나 이런 게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배경 지식을 먼저 심어주고 나서 책 읽는 식으로 독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나의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근육. 근데 이제 내가 읽고 나서 내가 이해를 못해 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이 중에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 데를 내가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능력인데 그거를 이제 못하면 막 글자는 다 아까처럼 침대는 가구가 아니구나.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고 내가 알았어 라고 넘어가는데 침대는 왜 가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난 가구라고 배웠는데 근데 과학이라 그러네? 왜 과학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근육을 쓰는 건데 이게 어려서 훈련이 잘 되면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내가 또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게 또 나의 이제 지식이 돼요. 그래서 아까 동문화가 말한 것처럼 인풋이 없으면 그런 조절의 과정을 계속 못 거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은 큰 자산이지만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가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결국 나의 자아인데 그게 나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막 야,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나는 이렇게 막 밥도 안 먹고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야 6.25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나는 남자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여자로서 왜 그렇게 행동해? 결국 성차별부터 해서 모든 혐오의 기반이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계속 조절하는 유연하게 흔들리는 경향은 없는 건데 그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 하나가 책, 영화, 다큐 이런 미디어. 미디어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 좋은 자극이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영화를 보던 책을 보던 그 여성 인권에 대한 다큐를 보던 보면서 나의 기존에 있던 동화했던 그 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받고 유연하게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계속 끊임없이 계속 유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그게 요구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저만 해도 제가 30대인데 대학생들 강연 가면은 이렇게 싸가지 없어 이렇게 했다가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한테 급식충들 벌레 같은 놈들 급식 먹으면서 많은 게 뭐 있어요. 그 애들은 또 초딩한테 가가지고 아유 초불린 너 이런 식으로 그 텀이 너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생각하고 그걸 내가 많이 하면 덜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아령들듯이 처음에는 1kg만 해도 힘들다가 하다 보면 2kg, 3kg 하는 것처럼 지금은 정말 과제를 줘야지 여러분이 막 저놈이 질문 만들려고 그랬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그 전에 옛날에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렇게 고르지 않았을 때는 다 궁금했어요. 하나하나가. 그때 돌아갔을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와서 저렇게 꼰대가 됐을까? 라는 하면은 조금 더 사람을 대하면 이겨내줘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의 이제 배경 지식을 보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로 한 줄을 읽어도 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그래서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새 제품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키워드 따지면 신발을 판다. 새 거네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신지 않은 걸 왜 팔까요? 왜 팔까? 편하게 그냥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디자인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이유가? 선물 받았는데 2개. 선물 받았는데 2개여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유산돼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그 얘기를 하지만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진짜. 준비를 이제 배부를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막 애기옷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컥해요. 엄마 대상으로 이거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게 뭐 신상이고 막 패션이고 막 두짝이고 이런 거에 막 가볍다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나와 있는 텍스트 이외의 것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해밍웨이가 쓴 가장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 해요. 보면은 뭐야 비문학으로 따지면 중고나라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만 이걸 문학으로 봤을 때 문학이 결국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쓰면 혹시 애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쓸 수 없게 됐나?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아팠나? 그럼 산모는 건강한가? 뭐 이런 식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뭐 생각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문학적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될수록 사람들이 단편적이게 되고 왜냐면 이거를 그냥 읽는다고 치면은 한 2, 3초밖에 안 걸리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이게 계속 제가 안 넘어가고 이걸 보고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고문하듯이 귀찮게 하니까는 막 어쩌다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되는 건데 실제로 책은 굉장히 많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쓱쓱쓱 보면 놓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기 신발 판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독하는 거예요. 아무 해독하듯이 침대는 가구가 아니네?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왜 가구가 아니라는 거야? 가구 맞는데? 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를 주려고 강조하는 거구나. 왜 신발 파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빙산의 일가 외에 그 밑에 거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독자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정말 좋은 문장이다 이거보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이고 이거 하나하나 다 재밌고 이럴 수 있어요. 혹시 영화 보다가 눈물 흘린 적 있으신 분? 다 있으시네. 책 보다가 눈물 흘린 적 있으신 분? 다 있으시구나. 알겠어요. 이것도 실제로 왜 울어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책보다 왜 울어? 영화보다 왜 울어? 이런 분. 영화는 그나마 직접적이니까 딱 봐도 울어라 때리는 것들이 있죠. 막 엄마 나오고 아빠 나오고 막 대놓고 울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경험이 있는데 책은 내가 상상을 해야지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슬픈 건 아니니까. 글자가 주는 내용과 내가 상상한 그림이 이제 슬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성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내가 울어보고 감동을 느껴본 사람이 계속 감동을 느껴요. 드라마를 보건 만화를 보건 웹툰을 보고도 막 우는 사람은 울어요. 어떤 사람은 웹툰 가볍게 보는 건데 왜 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울거나 감성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는 사람은 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